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하신가요? 조금만 걸어도 기운이 쭉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시나요? 밥맛도 없고 물도 별로 당기지 않는데 몸은 자꾸 축 처지시나요?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아이고, 더위 먹었나 보다.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이 말을 너무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는 탈수가 아주 조용하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물이 부족한데 나는 목마른 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빠질 때 꼭 알아야 할 시니어 탈수 신호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입니다. 저도 71세 시니어입니다. 우리 나이에 건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압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장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쉬운 말로 전해드릴게요. 여름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납니다. 장 보러 잠깐 나갔다 와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집안일 조금만 해도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우리 몸은 땀으로 열을 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땀과 함께 몸속 물도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만큼 채워주지 않으면 피로감, 어지럼, 두통,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어지럼은 그냥 나이 탓, 더위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제를 드시는 분, 당뇨가 있는 분,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은 내 몸에 맞는 물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지럼입니다. 일어설 때 눈앞이 잠깐 흐려지거나 머리가 빙 도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때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어지럼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손목, 허리, 고관절을 다칠 수 있고 그 뒤로 움직임이 줄어 근육도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에는 아침에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면 먼저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그 다음 상체를 천천히 세우고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른 뒤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어지럼이 자주 반복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색이 진해지는 겁니다. 여름에는 소변색이 아주 좋은 건강 신호가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을 때는 소변색이 비교적 연합니다. 그런데 몸속 물이 부족해지면 진한 노란색이 되고 냄새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외출할 때 불편해서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줄이면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고 변비가 심해지고 기운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에 조금, 외출 전후에 조금, 운동 전후에 조금씩 나누어 보세요. 물병을 식탁이나 거실처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나이에는 기억력만 믿기보다 환경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입과 혀가 마르는 겁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혀가 까끌까끌하고 말을 할 때 입안이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때도 그냥 나이 들어서 입이 마르나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몸속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커피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커피만 마시고 물을 거의 안 마시면 몸이 더 쉽게 마를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중간에 물도 챙겨보세요. 찬물이 속에 부담된다면 미지근한 물도 괜찮습니다. 저도 라이딩을 할 때 느낍니다. 목이 바짝 마른 뒤에 마시는 것보다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훨씬 몸이 편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기운이 쭉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는 겁니다.
여름에는 아침부터 몸이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선풍기 앞에 앉아도 축 처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체력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근육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 혈압이나 혈당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탈수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몸속 물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식사를 대충 하면 더 빨리 지칩니다. 입맛이 없어도 단백질은 조금씩 챙기세요. 달걀, 두부, 생선, 콩처럼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식사에 조금만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덥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지는 마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몇 번, 발 뒤꿈치 들기 몇 번,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 몇 분이면 됩니다. 여름 운동은 오래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도 시니어라서 압니다. 우리 나이에는 한 번에 많이 하는 운동보다 무리하지 않고 오래 꾸준히 하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5번째 신호는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뻣뻣해지는 겁니다.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린 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가락이 오그라들고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면 정말 놀랍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단순히 다리를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고 몸속 균형이 흔들릴 때도 근육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해질 음료를 아무거나 많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중 음료에는 당분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본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식사를 너무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늘려보세요. 아프게 꾹꾹 누르지 말고 천천히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쥐가 너무 자주 나거나 한쪽 다리만 붓고 아프면 병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6번째 신호는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탈수가 심해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괜히 멍하고 말하다가 생각이 끊기고 짜증이 늘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상태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안부 전화를 한 번씩 주고받는 것도 건강 습관입니다. 만약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이상해지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피부가 뜨겁고 가슴이 답답하면 참지 마세요. 그럴 때는 바로 119나 응급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여름 건강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쉬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생활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낮고 머리가 띵한데도 그냥 장을 보러 나갑니다. 시장 안은 덥고 사람은 많고 마스크까지 쓰면 금방 숨이 차죠. 이럴 때는 무조건 참고 돌아다니지 말고 잠깐 앉아서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물을 마시고 몸이 괜찮아지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혼자 외출하실 때는 작은 물병 하나와 휴대폰은 꼭 챙기세요. 건강은 큰 결심보다 이런 작은 준비에서 지켜집니다. 먼저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시지 마세요. 요즘 휴대폰 알람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처럼 하루 2~3번만 알람을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큰 컵을 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2~3모금이라도 내 몸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시니어에게 좋은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게 만들어두는 습관이 제일 오래 갑니다. 갈증이 늦게 올 수 있으니 시간을 정해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외출을 줄이세요. 꼭 나가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챙기고 밝고 헐렁한 옷을 입으세요. 3번째, 집안을 너무 덥게 두지 마세요.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참고만 있으면 몸이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적절히 쓰고 햇볕은 커튼으로 막아주세요. 집이 너무 덥다면 무더위 쉼터나 시원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4번째, 식사를 너무 거르지 마세요. 더우면 입맛이 없어도 물, 커피, 과자, 빵으로만 버티면 몸이 더 축납니다. 밥을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밥 조금, 단백질 조금, 채소 조금. 이렇게 내 몸이 받아들이는 만큼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운동은 선선할 때 짧게 하세요. 뜨거운 낮에 무리하게 걷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해가 누그러진 저녁이 좋고 너무 덥고 습한 날은 실내 운동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려고 타는 것이지 몸을 혹사하려고 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는 멋있게 많이 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오래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의 변화를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오늘 어지러웠는지, 소변색이 진했는지,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다리에 쥐가 났는지 간단히 적어두면 좋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름철 탈수는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알면 충분히 조심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다. 기운이 없다. 소변이 진하다. 입이 마른다. 다리에 쥐가 난다. 머리가 멍하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잠깐 멈추세요. 시원한 곳으로 가세요. 물을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우리 시니어 건강은 대단한 비법 하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챙기는 것, 더운 시간에는 쉬는 것, 밥을 너무 거르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건강 100세를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물병 하나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외출 전에는 날씨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지금 괜찮은가? 너무 참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나이에는 참는 것보다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갑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혜연이의 건강 100세 라이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